이제 80대 넘은 아니 80대 가까운 네. 사람들끼리다 보니까 예. 건강도 참 중요한 변수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그 사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되게 크게 느끼고 있는 건지 다시? 이게 이제 최근에 찍힌 사진 중에서 하나거든요. 눈 밑도 그렇고 굉장히 좀 노쇠한 기색이 네. 역력하죠. 지치고 이게- 힘들고 되게 예. 불쌍한 할아버지. 네. 뉴욕 대배심 중에는 껌뻑 적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론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예. 그래 네가 그동안 우리 많이 놀려먹었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러면서 반격을 이제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이제 지금으로선 재미삼아 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일 것 같다. 저는 뭐 그래도 아직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오 소장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애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되게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혹시 지난 시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네. 빨리 그 전에 이제 바이든에 대한 이야기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 꼭 누르시고 네. 다시 한번 복습부터 먼저 하시고.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좀 편파 방송이다. 뭐 미국 민주당 편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구본 연구소는 언제나 중립을 잘 그렇습니다.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간 관계상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신은철 선생님 모셔서 네. 이번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트럼프 진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뭐 이번 시간에도 한번 또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트럼프 이야기가 이제 뭐 한때 막 기세등등하다가 네. 예. 뭐 어려움이 좀 많다. 뭐 예.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보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나오는 영상들은 주로 이제 법정으로 들어서는 예.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앉아 있는 거를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맞아요. 이게 촬영은 안 되니까 이 화가들 가가지고 네. 이제 캐리커처 이제 그려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나오는 예. 장면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거 트럼프는 도대체 재판을 뭐 얼마나 많이 받길래 맨날 저렇게 법원에 가 있나요 보면은? 기소 혐의만 네. 91건이고요. 91건. 91건이고 최근에는 또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 트럼프가 그 20년 대선 지고 나서 네. 대선 결과를 한번 엎어버리려고 그 결과를 인가해야 되는 선거인단을 자기가 이제 불법적으로 모집하려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어차피 요식 절차이고 하니까는 그 각 주의 이제 주지사들이 그냥 이제 뭐 지역의 정치인이나 유명인이나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 롤을 그냥 맡겨버리거든요. 어차피 확인하는 결과는 나왔으니까.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최측근들의 말을 믿고는 다른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뭐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주에서 자기를 이제 밀어줄 그러니까 반란표로 행사를 이제 선거인단들을 모집했고 그게 또 이번에 또 다른 이제 기소 소재가 돼버렸죠. 하필이면은 예. 애리조나 주지사에서 여기서 한번 잠깐 조지아에서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우리가 그때 보통 이제 선거인단을 네. 모집을 해서 그 선거인단이 이제 결국은 이제 찍겠소 네. 오라고 그래가지고 찍어서 그 당시에 2020년 당시에 이제 이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예. 바뀌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절차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건가요 보면은? 그 선거인단이 이제 모집이 되고 나면은 네. 의사당에 가가지고 네. 그 주의 의사를 이제 직접 표현을 해야 됩니다. 네네. 표현을 하고 그 결과대로 이제 나와버리면 이제는 반란표를 거의 법적으로도 행사하지 못하게 해놨거든요. 거의 그대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 네. 그 최종 결과를 이제 부통령이 직접 인가를 해야 됩니다. 도장 찍어주는 네. 이제 그러니까 왜 펜스가 이제는 공화당 내에서 그렇게 입막을 이룰 수밖에 없었느냐. 트럼프가 펜스를 거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는 직접 부탁을 했었거든요. 너가 엎어라. 예, 현직 부통령이니까 네가 좀 엎어달라라고 했는데 펜스가 나는 헌법주의자이기도 하니까는 못하겠다. 예, 나는 이거 인가하겠다. 심지어 그때 사진 찾아보시면은 펜스가 푸르색 넥타이를 메고 왔었죠. 의사당에. 그냥 그때부터 펜스는 이제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층한테는 조금 세게 말씀드리자면 거의 죽일 놈이 됐죠. 반역자 이렇게. 예, 반역자가 됐는데 이제는 그 이슈가 역으로 트럼프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야, 91건에다가 반헌법적인 예, 조치를 그것도 이제 조지아에서도 그 소식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아직 이건 조지아를 트럼프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일단 91건.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를 엎으려고 했던 예. 그런 것까지 많다라고 보는데 뭐 오랫동안 이제 트럼프는 약간 바이든 대통령을 좀 놀려먹는 네. 아, 늙은이 뭐 예. 늘탱이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쓰면서 했던 네. 것 같은데
트럼프도 요즘에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슬리피 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것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는 어디 되게 자유롭게 가고 뭐 유세도 멋지게 하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허세를 부리고 지지층들이 이제 고마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둘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이 현직이니까는 그렇죠. 역으로 이제 법정에 갇혀 있어야 되는 트럼프와 다르게 이제 전국 각지를 직접 방문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언론사들 통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은 트럼프가 이제 2016년에 오바마를 상대해서 이겼다라고 뭐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올해 오바마와 한 번 더 붙게 됐다. 내 맞수는 힐러리 클린턴이다. 이런 식으로 오. 프롬프트조차도 제대로 읽지를 못할 뿐더러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거를 보고 관계자 한 명이 이제 단상 위로 올라와가지고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순간 그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공식 석상에서 그대로 다 나왔죠. 아이고. 네. 트럼프가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하고 몇 살 차이예요? 4살 차이 정도 납니다. 4살 차이. 어. 오히려 네. 더 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80대 네. 이제 넘은 아니 80대 가까운 네. 사람들끼리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참 건강도 참 중요한 네. 변수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확실히 그 사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되게 크게 느끼고 있는 건지 네. 아. 노쇠한 기색도 좀 역력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예를 네. 들어서 다시 이게 이제 최근에 찍힌 사진 중에서 하나거든요. 예. 예. 보시면은 눈 밑도 그렇고 굉장히 좀 노쇠한 기색이 네. 역력하죠. 지치고 이게- 힘들고 되게 예. 불쌍한 할아버지. 네, 정말 실제 거기다가 사진인가요? 심지어는 그 뉴욕 대배심 중에는 껌뻑 졸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졸기도 어. 하고. 네. 그리고 반론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이렇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예. 그래 네가 그동안 우리 많이 놀려먹었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러면서 반격을 이제 좀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맥락에서 나온 반격이 네. 바로 He's a loser 이겁니다. 졸고 그렇군요. 지치고 네. 힘 빠지고. 너도 결국엔 다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네. 늙어가는 처지에 좀. 그러네요. 아니 근데 여러 가지 그런 조금 뭐 위기설이나 아니면 뭐 구설이 있다고 해도 사실 예. 미국 대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머니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제 자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어? 그렇죠.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네. 그런 각도에는 야, 트럼프 월드만 팔아도 몇 개냐? 그렇죠. 아, 내 돈 쓰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주 밀리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4년 전이었으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부유층들이 슈퍼팩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미 기부하고 있는데다가 트럼프가 뭘 했냐면은 백인 노동자들을 공화당의 새 지지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년 대선 당시에 이제 트럼프를 지키려고 아주 이제 자금을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소액 기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평균 이제 $200 이하를 내는 사람들을 영어로 이제 grassroots 소액 기부자들로 분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바마가 2008년 대선 당시에 7억 5천만 달러인가를 자체 모금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모금을 받지 않고도 그 돈을 모아서 이제 역대 신기록을 세웠다 보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풀뿌리 지지층의 역할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액 기부금이 얼마나 많은지가 예. 이 사람의 지지세를 표현해주는. 예, 공화당이 극우 풀뿌리 집단이 티파티를 받아들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거든요. 표가 되니까 돈도 되고.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티파티에 플러스 알파로 백인 노동자들의 이제 풀뿌리 자금까지 받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기세가 한때도 어마어마했죠. 심지어는 이제 하원 민주당에 의한 탄핵 시도도 언급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는 지지층들이 바로 들고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9년 이제 3분기 이제 모금 실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트럼프 캠프와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 합산이긴 합니다만은 1억 2,5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3분기에. 석 달 사이에. 석 달 사이에.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네. 그리고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의 이제 탄핵 표결 공식화 선언 직후 48시간 내에만 850만 달러를 모았고, 이틀 만에. 예.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아예 2억 달러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나중에는 이제 바이든한테 좀 밀리기는 합니다만은 거의 끝까지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이 끝날 때까지.
열성적인 백인 노동자, 네. 지지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네. 소액 자금.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선거 자금 역할도 해주고 네. 한편으로 보면 세를 과시해주면서 방패막이도 네. 해주고 네. 했다. 그 후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백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총기 이슈나 뭐 임신 중절을 원리적으로 지지하는 사회문화 보수파들이 그 경제가 좋았기도 하니까 실제로 트럼프 시절에 그 네. 시절에 향수도 있고 해가지고 트럼프를 이제 계속 지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가 결국에는 공화당 경선의 판도를 그렇게 일찌감치 갈라버리고 말았죠. 모금 실적만 보면은 아주 잘 나오고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네. 이 사법 이슈도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돈이 잘 안 거쳐요. 예. 그게 트럼프가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3월 31일인가 왜 뉴욕에서 첫 기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작년에. 트럼프가 그걸 즉각 부각을 해가지고 모금 액수를 다시 늘리기는 했는데 작년 2분기 실적을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기소 이슈가 막 뜬 후죠. 네. 2분기 이슈를 보시면은 3,500만 달러 플러스입니다. 3,500만 달러. 석 달. 그러니까 20년 전성기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약해졌죠. 예.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도 4,550만 달러 플러스였고 작년 하반기에는 아예 1,900만 달러까지 또 감소를 해버립니다. 뭐 억 달러, 뭐 억대로 올라오지는 전혀 못하는군요. 예. 근데 이 양반이 21년에 퇴임한 후에 이미 지금까지 사법 이슈로만 1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집행을 했다 보니까는 그 돈도 메꾸고 선거도 치를 겸 이제 자금원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며느리까지 내세워서 했던 공화당 전국위원회 장악.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부유층 대상 초호화 모금 행사. 요 두 가지를 해서 이제 모금액을 그래도 순식간에 좀 많이 불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 풀뿌리 모금액에서도 이제 바이든한테 좀 밀립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22년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이제 대통령 재도전 의사를 밝혔고 그때부터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4월 25일에야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모금을 시작했다 보니까 사실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합계를 해보니까는 트럼프가 이제 8,400만 달러 정도를 모았고 현재까지. 예, 올해 1분기 끝날 때까지 8,400만 달러를 모았는데 한 5개월 정도 늦게 시작한 바이든은 8,900만 달러를 모은 겁니다. 돈으로만 보면은 유리하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왜 이제 그 사법 이슈 과정에서 예. 벌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뭐 공탁금을 막 몇천억 냈다 뭐 네, 이런 그런 것도 얘기도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야 이거 내가 후원금 줘봐야 이거 다 벌금으로 쓰는 거 아니야? 선거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안 쓰고 아,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마음을 좀 야 이거 내봐야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민주당을 이기는데 쓰는 게 아니고 네. 다 사법부에 들어가는 돈으로 지금 예, 쓰는 거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그것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20년 대선에 진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그 투표 부정론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사람들이 이제 찍어주긴 해야겠는데 저 양반 찍는데 우리가 이기겠어? 어.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주장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는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데 그와 별개로 트럼프를 또 찍고 싶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다 보니까는 자금이 트럼프한테로 다시 그렇게 모이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오죽 급했으면은 지원 사격을 디센티스한테도 했습니다. 디센티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금 행사를 같이 하기로 했고 플로리다에서. 예, 예. 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공화당 성향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예 독대를 해가지고 부탁을 직접 했습니다. 근데 들어줬나요? 뭐? 아니요. 둘 중 누구도 지원하지 않겠다면서 거절을 해버렸죠, 머스크가. 예, 일론 머스크도 보면 똑똑해요 보면. 네. 이럴 때는 중립이 최고죠. 보면. 네, 근데 그렇다 해도 트럼프의 인지도 자체가 20대 시절부터 워낙 높았다 보니까는 모금이나 광고에서 밀린다 해도 그러니까 실탄이나 화력에서 밀린다 해도 표 자체는 많이 받을 겁니다. 그 점 그래도 간과를 할 수가 없죠. 평상시 우리가 보통 보던 그 실탄의 규모에 따라서 예. 어떤 세 분리를 판단하는 것은 트럼프한테는 적용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니크한 후보인 거죠. 예. 역시 내가 돈이 많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법 이슈 때문에 변호사 지출 비용도 막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예, 이런 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법 이슈 때문에 재판 받느라 바빠서 뭐 선거 운동이야 뭐 제대로 하겠어 뭐 예.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음모론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실제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분주하십니까? 수요일 빼고 그러니까 월, 화, 목, 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인가 무조건 대배심에 출석해가지고
그거 이제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거 안 나오면 안 돼요? 예,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일에만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유세를 해야 했고 아마 최근에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그 비는 날에 맞춰서 기획을 한 모양인데 날씨 문제 때문에 또 부득불 아이고. 취소를 해버리기도 아이고야. 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7일인데 예. 4일은 법정에 예, 아까 보여주신 모습대로 이렇게 앉아 예. 있어야 되고 예, 3일 주말 포함해서 3일만 선거운동. 네.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거의 계속 그래야 됩니다. 이거 약간 불공정 경제 아닌가 이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 뭐 자기가 온갖 기소 혐의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했으니까 뭐 감내를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트럼프 한쪽 팔은 묶어놓고 우리가 지금 때린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겠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제 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요즘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네. 미국 정치 이제 투표 상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투표가 중요한 투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예, 이스라엘 원조.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쿵 저런 쿵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뭐 트럼프 그 힘이 좀 빠진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뭐 공화당 내에서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 예.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미국 의회 움직임 그래서 미국 의회에 있는 공화당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하고 거리를 좀 두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10%는 맞고 90%는 틀렸다 보시면 됩니다. 90%는 틀렸다. 예. 예.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이 여성 하원 의원을 이제 단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네. 트럼프가 얼마 전에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직접 만나서 지원 사격을 했죠. 훌륭한 의장이라면서. 그러니까 축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직접 힘을 썼습니다마는 그린이 군사 원조 패키지에 변함없이 반대했을 뿐더러 축출 결의안을 내가 반드시 통과시키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요새 말로는 어그로를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반 트럼프냐?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큐아논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했고 지금도 하원 공화당에서는 손꼽히는 친트럼프거든요. 심지어는 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나 일한 오마르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스쿼드의 젊은 민주당 의원들을 자기가 직접 위협한 바도 있고. 너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반대를 했다고 트럼프의 입김이 약화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반대한 사람들 상하원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친트럼프입니다. 그래요? 친트럼프이고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 국제적인 일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예,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우리끼리 잘 살자. 예, 그 중에서 한 명이 또 조시 올리 상원 의원이라고 네. 미주리의 초선 의원이고 올해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대선 주자로 단숨에 올라섰느냐? 바로 그 친트럼프 이미지 때문입니다. WTO 반대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군사 원조 반대라든가 2020년 대선 뭐 결과 부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이제 한결같이 드러내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만에 하나 대권을 또 잡거나 아니면 올해 또 진후에도 공화당을 계속 장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 트럼프를 이제 계속 지지해줄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의 의사를 이참에 그냥 독립적으로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상원 같은 경우는 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그 소수표를 잘 단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맥코널이 이번에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바이든과 동갑인 그분. 네네. 그분이 반대파 의원들을 또 제법 잘 설득을 해가지고 반대표를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15표가 나왔죠. 뭐 샌더스 쪽도 포함을 해야겠습니다만은. 근데 하원 공화당 같은 경우도 이제 다수가 그 4개로 쪼개진 군사 원조 패키지에 각자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전체 표수를 보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 내 소수파 그러니까 온건 정파를 중심으로 보면 결국에 그래도 아직 300표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차피 통과를 막지는 못한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이슈를 계속 언급해가지고 지지층도 고무하고 선거 치르면서 표도 받고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태도를 계속 강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반대하는 의안이 예.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예. 이제 공화당에 대한 이제 트럼프의 이 그립감이 뭐 예. 약해졌다거나 예. 뭐 반란표가 대거 예. 등장했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예. 근데 이제 그 존슨 같은 경우를 트럼프가 이제 지원할 만도 했던 게 존슨이 이제 하원의장 마이크 예, 존슨. 지금 현재 예. 하원의장 이분이죠.
이 사람은 이제 뭐 폴 라이언이나 케빈 메카시와 다르게 일단 소수파 출신입니다. 루이지애나 출신답게 굉장히 강경한 기독교도이고 그 백이 복음주의 이제 그 교단하고 이제 연대하다가 전개 입문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는 일단 사회문화 이슈에 원리적으로 반대하고 또 하나 트럼프가 이제 남부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보니까는 트럼프를 따르면서 군사 원조에 지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평의원 시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에 거의 다 반대했거든요. 거의 다 반대했고 2020년 대선 부정 설계의 또 다른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작년 하원의장 선거 당시에 거의 최후의 대안이었거든요. 다 이제 비토놓고 서로 이제 이 사람 네. 싫어 이 사람 싫어 막 네. 그때 그랬을 온건 정파들 같은 경우는 이 지리멸렬한 과정을 계속 겪기 싫으니까 존슨을 찍었고 반대로 친 트럼프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럼 이 사람 찍어주자 해서 이제 의장에 앉았다 보니까는 트럼프의 이제 지지를 받고 반대로 또 주류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자 올해 만약에 강경파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메카시와 마찬가지로 쫓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두 번째 탄핵. 네. 예, 그거를 대선 전국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시스템 같은 TV를 통해서 여과 없이 전국에 송출이 되면은 과연 이제 사람들이 하원 공화당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이번 그 투표가 예. 하원 탄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 민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예. 이렇게 된 거다 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가능성이긴 합니다. 네. 가능성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이 굳이 앞장서서 존슨을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공화당의 난맥이나 무능함이 그냥 TV에 계속 나와서 사람들이 공화당에 질려하면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는 구도다 보니까 또 하나 그 민주당이 주로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진보들한테서 어떤 비판을 받느냐면은 당신들 너무 점잖다. 좋게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비판을 이제 그 하원이나 상원 의원들한테도 이제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하원이 그걸 이제 의식을 하는 건지 요새는 이제 저 무능한 집단 이러면서 뭐 선을 긋거나 뭐 직접 비판을 하거나 그러고 있죠. 그 맥락에서 이제 존슨을 그렇게 뭐 팍팍 도와주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번 선거는 자관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존슨 같은 경우도 올해 선거 끝날 때까지는 강경파들을 그럭저럭 단속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월 30일쯤 되면 또 연방정부 셧다운 문제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또 네. 사실 요즘에 미국 보면은 좀 겁나요. 미국 보면은 왜냐면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돈으로 1조 원씩 정도가 예. 아마 부채가 쌓일 텐데. 예. 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야, 미국이란 나라가 아무리 이제 세계 넘버원인데 하루 1조 원? 그럼 1년이면은 한 400조 쌓이는 건데. 야, 이게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금리를 예. 섣불리 인하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복잡하다. 예.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조금 그런 불리한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경제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일 거다라는 그런 여론도 사실은 여전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2020년에도 그렇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여론이죠. 첫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가 그 아웃사이더 출신인데 자수 선거에서 성공한 그러니까 유능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를 알고 보면 젊었을 때부터 내세웠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 필요하다면 타블로이드 언론을 활용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까는 거의 모든 미국민들이 한때는 트럼프를 굉장히 유능하고 힙한 사업가로 여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노동자를 포함한 저소득 백인들의 생각이 딱 그러한 겁니다. 실제로도 뭐 오바마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겠지만은 트럼프 시기에 어쨌든 경기가 좋았고 또 트럼프가 자기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대변을 해주다 보니까는 많은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부 또는 경제가 비로소 생겨났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식료품 물가 상승 때문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까는 미국 물가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뭐 엄청나게 4인 가족 뭐 어디 가서 외식 한 번 하면은 우리 돈으로 뭐 40만 원 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물가 시기이기도 했던
이제 트럼프 시기를 많이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보면 다 아름답고 예. 다 추억이고 예. 저희 아들도 보면은 막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80년대가 좋았던 것 같아. 90년대가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주죠. 강한 자만이 살아남던 시대야.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지난 편에서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이 조금 앞서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 추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앞설 만한 그런 변수? 요런 부분에서 이렇게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원래는 이민이죠. 이민. 네. 그러니까 바이든이 갓 집권하고 나서 이민개혁 법안을 실은 그 코로나 부양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예산조정 절차라는 특수한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집권당이 이제 그 다수당의 경우에는 상원에서 이제 그 여차하면 부통령 포함 51표만 모아도 대규모 재정안을 이제 단독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74년인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그거를 하려면은 의사관에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정말로 재정안이고 법적 규정에도 맞는가 이런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민 개혁안이 코로나 부양책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표결에 붙이려고 하니까는 일단 맨친이 싫어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가 네, 있고. 맨친이 싫어했고 키어스틴 시네마도 뜨뜻미지근했다 보니까는 상원에서부터 통과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바이든이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재정권을 활용해가지고 뭐 이민을 규제한다든가 아니면은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일단은 입국한 사람들이 난민 심사 신청을 했거나 취업을 하려고 이제 신분증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이민 쪽 법관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민 법원에서 네네. 이제 네, 그 이민 법원의 인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밀려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이제는 중국계나 인도계도 섞여 있어가지고 예, 저도 굉장히 몇 번, 복합적이고 예, 맞아요. 인구수 자체도 많은데 맞습니다. 그걸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을 편성하든 말든 진짜 버거운 문제라서 이제 그 이민자들이 정착할 때 그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라고 있는데 네.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기업가가 이제 사람을 채용해야겠는데 지역에 이제 인력이 없으면은 이민자를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정착을 하게 할 수가 이 사람 있습니다. 신분을 내가 보장해주겠다. 네, 신분을 보장해주겠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도 대통령 재정권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도 그렇고 법적 권한도 그렇고 결국에는 의회 중심주의니까 네. 의회가 이제 부여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안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뭔 수를 쓰던 간에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민 문제가 계속 커질 수 있다. 네,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와 별개로는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현직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막강한 재정권도 가지고 있는데 이민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하니까는 그거 우리 다시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고 공화당이 실제로 그 주장을 계속해서 22년에 좀 재미를 많이 봤죠. 남부 지역에서는 특히나 네, 더 특히 그렇겠- 재미를 봤죠.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사실은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변수가 됐냐면은 심지어는 뉴욕시 정확히는 롱아일랜드에서도 네. 이민 이슈가 이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을 정도로 실제로 바이든의 약점이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도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겠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면은 양원 중에서 어디가 나서겠습니까? 그래도 뭐 타협이나 이런 걸 할 만한 곳이 상원이 그래도-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맥코널이 그 오클라호마의 그 제임스 랭크퍼드라고 3선이고 22년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당분간 트럼프 눈치를 덜 봐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원 임기는 6년이니까. 예, 그 사람은 이제 협상 대역으로 내세워 가지고 그 키어스틴 시네마랑 이제 크리스 머피라고 코네티컷의 이제 현역 의원인데 총기 규제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만은 공화당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외 22년 5월인가 미국에서 총기 규제법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예. 타이어가. 네. 예. 그때 당시에 머피가 이제 민주당의 협상 주역이었거든요. 말이 그렇다고- 통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머피를 또 내세워 가지고 협상을 하게 했고 랭크퍼드가 모든 대통령의 재정권을 통제하거나 없애버리진 않을 테니까 뭐 난민 심사를 좀 이제 그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선을 이제 만들어 놓읍시다. 뭐 숫자를 줄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다든지. 예, 상한선을 정합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의제를 이제 대폭 반영하려고 그거를 관철을 거의 한 다음에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원문을 상원에다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합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딱 나서가지고 노골적으로 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통과시키면은 민주당이 이득을 본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을 때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결해버려라. 아니면은 표결조차도 하지 마라. 그래서 상원에서부터 묻혀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껏 합의를 다 해놨는데. 예, 다 상 차려줬는데. 예. 그러니까 묻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도 뭐 존슨도 그렇고 존슨이 이때 당시에도 이제 그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좋다. 군사 원조안 통과시켜는 주겠다. 단 이민 문제도 해결합시다. 우리 관점 대폭 반영해달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저 패키지 상원에서 나온 저 패키지부터 통과시킨 다음에 군사 원조 표결을 실시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을 압박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압박을 카드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 네, 없애버린 거죠. 역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왜 또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좋게 된 거냐면은 그 롱아일랜드의 지역구 중 하나가 올해 2월 13일에 재보선을 치렀습니다. 네. 들어보셨을 법한 조지 산토스 때문에요. 그 사람이 작년에 이제 의원직을 박탈당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허위 경력 뭐 이제 그런 거였죠. 예, 허위 경력 거의 뭐 자신의 출생 배경까지도 조작을 했다 보니까는 숨 쉬는 거 빼고 나면은 다 거짓말일 것 세상에. 같아요. 뭐 취업 경력이든 뭐든 거의 싹 다 조작을 했다 보니까 거의 영화예요, 영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재보선이 실시가 됐는데 그 롱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도 이민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민감한 지역이죠. 계속 그쪽으로 밀려들다 그죠. 보니까는 아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남성 한 명이 피켓을 두고 반이민 시위를 벌였을 정도거든요. 15년, 16년 당시에 이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민자들이 온다 치면은 일단은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주로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남부주의고 멕시코 국경에서 가깝고 가깝고. 경제 형편 좋은. 예. 그렇다 보니까는 디센티스나 그레베버 텍사스 주지사가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그 사람들을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는 뉴욕이나 일리노이 같은 그렇죠. 민주당 지역에 동북부의 블루 스테이트로 싹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고속버스 태워서 보내버리고.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친구고 뭐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여력이 없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데 이민자들은 계속 몰려들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로도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지금 동북부에서도 맞아요. 민주당 내에 이제 여론도 슬슬 이제 갈리기 시작한 판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이민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의원들조차 이거는 좀 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선을 넘었다. 너무 네, 많이 오니까. 우리가 이거 감당 못하겠다. 좀 현실적으로 가자라고 했던 판인데 그거를 트럼프가 이제 앞장서서 합의안을 엎어버리니까는 이거 뭐냐? 도대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네. 어떻든 간에 자 일단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네. 보면은.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예.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 예, 이렇게 자기 이제 생각을 너무 한 거죠. 음. 그게 실제 왜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공화당이 그 아까 말씀드린 재보선을 치르면서 원래 민주당 당원이었던 소수인종 여성을 공천을 했습니다. 소수인종 여성을 공천을 해가지고 이민 문제를 굉장히 강하게 언급하게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대로 니들이 트럼프 눈치나 보면서 상원 합의안 엎어놓고는 왜 우리만 공격하느냐. 이게 정가의 보도네.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식으로- 말끝마다 트럼프 예.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역공을 가했을 뿐더러 또 이번에 그 재보선에서 이긴 민주당 의원 톰 스호지가 온건파입니다. 아무래도 롱아일랜드가 역사적으로 이제 공화당 표밭이었거든요. 공화당 표밭이었고 지리적으로 봐도 이제 뉴욕시의 이제 근교 지역이다 보니까는 부유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네. 온건 노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잘 이용한 겁니다. 내가 하원에 들어가면은 국토안보위원회를 배정받아가지고 공화당 의원들과 잘 협상해가지고 그 패키지를 다시 되살린다든가 뭐 타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볼 테니까는 나 믿고 표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게 먹혔습니다. 이야. 예, 먹혀가지고 결국에는 재보선에서 이긴 바람에 그때를 계기로 언론들이 민주당이 드디어 이민 문제에 대한 반격 방법까지 찾아낸 거 아니냐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으로서는 트럼프로서는 좋은 기회 하나를 날려버린 거죠 사실. 날려버렸다 이렇게 더 봐야 돼. 강한 정책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성명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앞장서서 날려버린 거죠. 이게 왜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느냐면은 임신 중절을 이제 덮어버리거나 우회할 수 있을 만한 사회문화 이슈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민이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거를. 네. 사실 뭐
임신 중절이야. 성으로 이렇게 나누면 네. 남성은 아무래도 그렇게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네. 되는데 이민 뭐 불법 이민자 네. 막 동네 많아지고 이러면 맞아요. 뭐 다 이 동네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렇죠. 예. 이민은 더 이상 그냥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제적으로도 이어지는 게 그렇죠. 지금 예. 이민이 고용 지표를 지금 왜곡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많이 좀. 네, 고용 지표 경제가 뭐 이렇게 어려운 것도 고용 지표 왜 이렇게 좋아? 아, 뭐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이민 때문이었다. 예. 그게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이민자한테 채용해가지고 메꾸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뭐 신규 고용 지수는 막 계속 올라가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민 카드는 하나 날라갔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안 되나 이제 없나요? 인플레이션 말고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 없다. 인플레이션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잘해서 뭔가를 더 하기는 이제 카드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 민주당이 내 발에 걸려서 내가 넘어져가지고, 아, 예, 오히려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밥상을 차려주는, 아, 예, 그게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될 수가 있겠죠. 중동 이슈 뭐 이런 쪽으로 예, 이제 그쪽이 아마 가장 핫한 감자가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런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주로 고립주의적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문제가 이렇게 대선에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잘 배운 사람들끼리 뭐 뉴욕 타임즈나 이런 이제 언론들에서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를 하는 거지. 예. 예. 근데 민주당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화당과 반대로 국제주의를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절부터 계속 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진보파든 뭐 온건파든 아니면 주류든 간에 네. 거의 뭐 국제주의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중장년 지지층일수록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오바마 시절에 정착적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그런 좀 탄압적인 행동을 지켜보면서 반감을 가지게 된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샌더스나 AOC의 득세 덕분에 또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는 예. 요즘에 대학에서 그 시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를 굉장히 비밀리에 잘 준비했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에 터뜨린 거죠. 또 하필 그거를 공권력으로 이제 진압을 예. 하면서 공화당이 그걸 또 주도를 하고 있죠. 그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이 60년대 네. 시위하던 대학생들한테 나라 문제에 관심 끄고 공부나 하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이크 존슨 이번에 그걸 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이제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직접 방문해가지고 비상식적인 행동 그만두고 교내로 돌아가서 공부나 하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예. 일각에서는 어떤 그런 친 팔레스타인 뭐 어떤 그런 평화적인 그런 젊은이들의 그런 것도 있는데 예. 이스라엘에 이제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지쳤다. 아, 예.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바로 또 친팔레스타인 성향 지지층의 이제 논리죠. 군사 원조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이든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실제로도 레버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더 강하게 압박했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이 아직까지는 조건을 붙이진 않고 있거든요. 뭐 무기 지원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는 티가 납니다만 언론 때문에 계속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안 커지고 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 빨리 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예, 이렇게 네. 그러고 싶은데 어. 네타냐후가 기본적으로 자기 목에 들어온 칼을 피하기 위해서 그쵸. 재집권을 하면서 극우 세력과 연정을 했다 보니까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쪽도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 문제를 빨리 끄고 싶을 거고 예. 민주당 뭐 상원이나 이쪽에서도 주로 뭐 외교 문제는 상원 쪽인데 예. 이쪽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군요. 보면.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들어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나마 네타냐후가 최근에 말을 한번 들어줬죠. 이란의 그 보복 공습을 하면서 네. 좀 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네. 미국 쪽에서 이제 뭐 요격 미사일이나 그런 걸 이제 배치할 수 있는 그 항공모함 같은 걸 이제 딱딱 배치를 하면서도 너무 세게 때리지는 마라. 그랬다가 전쟁 나면은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 전면전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건 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고 네타냐후가 그나마 그 얘기는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가자 지구의 또 다른 도시 이제 라파까지 예. 공격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공격이 되면 이제 또 상황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완전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껏 이제 약간 우세, 뭐 예. 경합에 약간 우위 정도로 이제 올라왔는데 예, 이제 꺼질세라이고 잘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되는데 예.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예, 싫은 그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는 뭐든 지금 생겨가지고 예. 판이 한번 흔들렸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제 지금 5월 달이면 이제 5월, 6월은 외쪽 외부에서 문제만 없으면 네.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예.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전당대회, 양당의 전당대회 7, 8월 여기 특히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겠다 예. 정도로 정리가 되겠군요. 보면. 예.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년 시카고 전당대회의 재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때도 이제 막 베트남 전쟁 둘러싸서 네네. 서로가 이제 막 해서 완전히 맞아요.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고 대규모 아수라장이었죠 보면은. 예. 그냥 지금 이제 또 다른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위스콘신의 민주당 하원의원 2명 중에서 한 명인 마크 포켄이라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그 메디슨 광역권이랑 그쪽 근처에 있는 이제 시골 지역을 같이 아우르는 지역구를 대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보주의자로서 이번에 군사원조 패키지에 반대하고 나서 지역 구민들의 이제 민심을 청취를 하려고 가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골 지역이라 해도 그쪽은 이제 리버럴 성향의 장년층 백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흔히 생각들 하기에는 친이스라엘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는 짓도 그렇고 무엇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전쟁을 주도한 것도 아니고 저런 고초를 겪는 거를 보니까는 마음이 아프다. 리버럴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찍고는 싶은데 계속 저렇게 이스라엘 도와주고 했다가는 대통령이 이거 재선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이제 그 포켄 의원한테 이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켄 의원도 그거를 뭐 촬영을 하건 뭐 발언 기록으로 남기건 해서 백악관으로 전달을 할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좀 표현을 해달라. 우리 의사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8년 당시에는 그 논란을 어떻게 피하고 싶었던 민주당 주류와 히피 세대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때 당시에 히피 세대였던 중장년 백인들 중에서도 또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그 친팔레스타인 성향 진보층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뭉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히피가 지금은 이제 예. 또 보수층이 또 돼 있고 예. 근데 마음 한 구석에는 또 옛날에 또 예. 가닥가닥들이 또 네. 남아 있고 그렇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바이든으로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력을 다해서 예. 어쨌든 5월, 6월 중에는 끝. 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전당대회 전에라도 전에라도. 어떻게 좀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가버리든가. 예. 네, 2시간에 걸쳐가지고 네. 이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네.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 그냥 이제 지금으로선 이제 그냥 재미삼아, 아, 신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추적을 쭉 해오신 바로는 누가 이길 것 같다. 저는 뭐 그래도 아직은 바이든입니다. 아직은 바이든이 이길 것 네. 같다. 어차피 신 선생님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오셔야 돼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달쯤에 나와서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 자기 말을 이제 주워 담으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또 네, 말씀을 근데 뭐 또 그때 되면 그 판세 변화를 또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마땅히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 선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예. 약간 이제 먼 산에 이제 뭐 강 건너 뭐 불 보듯이 네.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편하기도 한데 네.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한테 밀접한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미국 사람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맞아요. 말에 요즘엔 동의가 많이 되는데 예.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라도 우리 신현철 선생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니까 아, 꼭 우리 동네 선거 우리나라 선거를 보는 것처럼 재밌게 지켜보는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맞아요. 저도 사실은 미국 정치는 왠지 어려울 것 같아서 아, 예. 깊게 알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뉴스만 그렇구나 정도만 봤지. 그런데 와, 이 두 편에 걸쳐서 이 근황, 대선의 근황만 들었는데 앞으로 나와서 해주실 얘기가 너무 기대되고 푹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분의 우리 네. 신인철 선생님 팬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네. 미국 대통령 선거 5월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조금 우세 네. 정도라는 결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 신인철 선생님을 이제 몇 번을 더 뵈야 되는데 앞으로도 좋은 말씀 해주실 거죠? 아, 예. 네, 물론입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네. 더 요청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 이루어지는 11월 그리고 그 결과까지 보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우리 신천 선생님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수고해 주시는 어혜진 소장님도 고맙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